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6번째 썰이지? 이게 첫 번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낮방송을 했습니다. 낮방송을 하면서 썰을 5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5개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 6번째입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인생의 목표가 좋은 가정 이루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는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이제는 목표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가정.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결혼한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있는 게 아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좋은 배우자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좋은 가정 이루려고 하다가 나쁜 가정 이뤄가지고 좀 개털되는 사례,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례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좋은 가정 이룬다는 게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이 노답이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게 최근에 마통론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어도 한쪽이 마통이면 답이 없잖아. 안 그래요? 이 참 결혼이란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노답이면, 상대방이 하자가 심하면 좋은 가정 이루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좋은 가정 이루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결혼 생활하는 배우자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많아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아닌 경우. 그럼 답이 없어요. 한쪽만 주고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생의 목표가 무조건 결혼하고 좋은 가정 이루는 거? 이런 것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가정을 이룬다고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좋은 가정 이루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좋은 가정 이루려면 정말 개념 좋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런 개념 좋은 여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말하는 개념 좋은 여자는 능력이 출중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치 안 부리고 좀 알뜰살뜰하게 좀 돈 모으고 실속 있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랑 사귀는 남자를 교생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 이게 뭐 높은 기준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정도의 여자만 있으면 전 좋은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좋은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요즘에. 아까 제가 말하는 그런 기준의 좋은 여자분, 좋은 배우자분을 만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점점 유니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길가에 가면 여자분들 많아요. 많은데 정작 그런 좋은 가정이 이룰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만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런 말 하면 아마 여자분들 기분 나쁠 거야. 정말 좋은 여자도 있습니다. 괜찮은 여자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미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했고 지금 나이가 찬 상태한 사람들 중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남들 나이가 찼잖아. 나이 차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여자를 이렇게 소개팅을 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좋은 가정이 이룰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좋은 가정 이루는 게 되면 안 돼. 그냥 나답게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 능력대로 사는 게. 그렇죠.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소개팅 갔다 오신 분들 후기 말로는 30대가 지난 여자분들 중에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제 만남을 하는 그런 나이 드신 여자분들 중에 아직도 머리에 꽃밭만 가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예. 아직도 자기가 천연 줄 알고, 아직도 자기가 예쁜 줄 알고, 아직도 자기가 젊은 줄 알아요. 젊지 않습니다. 나이를 봐봐.
나이도 많은데 그런 척하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면 자기가 이제 외모로 어필하지 못하잖아. 아무리 요즘에 뭐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여자분들 그거 하셔야 되는 게 출산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차버리면 출산한 능력이나 임신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거기다가 애를 출산했을 경우 장애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한참 낮추셔야 돼. 엄청나게 낮춰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나이대 분들 중에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려치기 하죠. 나이 먹고 올려치기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 받아주는 줄 알아요. 근데 현실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이루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좋은 가정이라는 게 참 이게 이 무리수가 많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혼 생활 하는 분들 중에 사실 최근에 마통령 터지고 난 뒤로부터 좀 가정 생활을 좀 유지하기 상당히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사실 좀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내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나는 좋은 가정 이루려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바람 피고 뭐 불륜 나고 그리고 살림 제대로 안 하고 돈 관리 못 하고 성격 안 맞고 이러면 좋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생 목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결혼을 해야 좋은 삶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짝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혼자 사는 거. 혼자 살면서 자신의 라이프를 즐기는 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인생 목표를 가진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스 나왔죠. 설에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 혼자 죽어 있었다고. 자녀 있어도 나중에 늙으면 요양원 보냅니다. 자녀 있나 없나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 있으면 돈 다 빨려서 노후도 힘들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사실 이게 참 결혼이라는 것도 난 결혼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 결혼하신 분들 생활비 많이 쪼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 중에 자신의 노후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노후 대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저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들어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다 빚쟁이거든요. 은행 집이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20년, 30년 이제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을 거예요. 그 30년 갚아야 내 집이 되는 건데 문제는 30년 갚을 때 되면 애들이 이제 다 컸죠.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죠. 그렇게 갚아 나가고 애 이제 교육비나 뭐 생활비 같은 데 내다 보면 과연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노후 대비 해야 되거든 사실. 근데 너무나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아파트 시작하다 보니까 대출금 때문에 집값으로 이제 돈 버는 돈이 상당수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 통장의 적금 같은 것들 이제 현금 자산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 현금 자산이.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현금 자산이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예 돈을 안 모으고 사신 분들 꽤 많아요. 그냥 현상 유지. 벌면 버는 족족 이제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 그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저축을 안 하신 분들 꽤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노후 대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남자나 여자나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언젠가 나와야 되잖아요. 적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 아니라면.
아니, 남편도 언젠가는 직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 그 주부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달마다 500, 600 벌어오니까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해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보통 남자가 월급쟁이를 500, 600 벌어오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직장인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진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생각해요. 평사원이 달에 5, 600씩 가져줄 때면 거의 부장급이에요. 부장급이면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니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거의 퇴직 몇 년 앞두고 그 정도 돈을 받습니다. 그 정도 돈을 받아요. 나갈 때가 다 됐다는 거잖아.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평사원들 중에 세후 500 받는 사람도 없어. 500 받으려면 몇 년까지 일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진급해야 되는지 알잖아. 그러면 그 돈을 앞으로 있잖아요. 그 500만 원이 계속 500만 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못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남편이 이제 회사 다닐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진급을 할수록 내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거든요. 난 솔직히 말해서 그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보다 결혼하신 분들 걱정이 돼. 왜냐하면 너무 결혼 생활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듭니다. 오히려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저축을 더 많이 못할 것 같아. 남자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저분들도 노후 대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자녀한테 뭔가 기대지 못하잖아. 어차피 지금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 양육 못할 거예요. 부모님 못 도와줄 겁니다. 그럼 스스로 노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야? 아마 이 부분 깜깜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어도 본인들 노후를 그러니까 못 도와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본인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아파봐. 그럼 자녀들이 신경 쓸 것 같아요? 돈 많이 드니까 어떻게든 저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하겠지. 보통 자녀 한 명 키우는데 3억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3억 정도. 거기다 아파트 대출금까지 있으니까. 지금 키우면서 쪼들리는 분들은 아마 노후 대비 못할 거예요, 아마. 분명히. 노예에 가서 나이 먹어서 이제 어떤 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생각해 봐. 지금 30대 분들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연금 못 받잖아요, 거의. 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연금 기대하기 힘들면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가 족쇄가 되는 거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파트가. 그러니까 결혼 시작을 아파트 들어갔는데 지금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 중에 빚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3, 4억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3, 4억, 심한 사람 6, 7억. 제가 최근에 유튜브 보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어떤 분이 아파트 샀는데 5억 대출 받았어요. 5억 대출 받았는데 신용도가 안 좋아가지고 캐피탈 대출을 받았나 봐. 미쳤죠. 와, 근데 캐피탈 금리가 12%예요. 5억 대출 받아로. 그래서 달에 와, 여러분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500 나왔는데 이자가 500. 와. 맞죠? 5억에 12%니까 6천만 원이잖아. 6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이자 맞죠? 딱 500 나오죠. 원금이 아니라 이자. 지금 아마 서울에 지금 아파트 구입하신 분들 원금 이자 해까지 하면 350에서 400만 원 나올 거야 분명히. 350, 400만 원. 수도권 한 300은 그냥 나가요. 아무리 대기업 다니고 돈이 번다 하더라도 그 정도 돈 나가면 감당 안 될 거야 아마. 맞벌이 하지 않는 이상. 맞벌이에도 버거울 거야 아마. 그럼 저축 같은 것도 아마 꿈도 못 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사는 분들도 걱정이 되는데 사실 결혼하신 분도 걱정이 돼요. 지금 자녀 키우거나 이제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돈이 다 나가거든. 돈이 다 나가서 보통 한 20년 납입, 30년 납입 조건을 했을 거야 아마. 대출 받을 때 30년. 어차피 지금 아파트 거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다 갚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 거래가 쭉 안 될 건데, 맞잖아요. 실거주로 원래 살 목적이 없었음에도 실거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무리해서 들어갔던 게 되려 족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족쇄가. 4억 대출받은 게. 20년, 30년 조건으로 대출받은 게 족쇄가 되는 거죠. 이거 갚기 전까지는 자기 몸이 안 되는 거지. 집 하나만 남는 거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집 하나만. 집 하나도 남을지 모르지, 사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제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고 벌이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하면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나는 혼자 사는 분들보다 혼자 살면서 나름 이제 갖춘 분들보다 결혼하면서 이렇게 뭔가 벌린 분들이 좀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미래 대비를 못하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혼하신 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자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미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미래도. 본인들도 나중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이 들고 늙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자녀들 출가시키고 나면 물론 그게 한참 지나서겠지만 자녀들 언젠가는 출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노후 대비를 확실하게 해주는 나라도 아니고요. 연금을 받을 만한 가능성도 많이 안 보이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 전에 이혼한다고. 그러면 이혼하면 사실 이거 결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혼할 것 같으면 사실 결혼 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이혼하면 데미지 클 것 같은데 내가 뭐하러 쇠가빠지 고생했지 이 생각 안 들까요? 아무튼 이게 결혼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하신 분들 넘어야 되는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혼하신 분들 각자 의논하면 잘 이겨내시고, 예. 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 문제 분명히 터질 겁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